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대체 몇 주째 2주만 참자는 건지 무려 6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시민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것보단요, 외출을 할 때 하더라도 안전하게 외출하는 것을 강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더라도 심리적 거리 두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소중한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네, 4월 6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누구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했던가요? 이 코로나19 국면도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미국 시카고의 최대 수족관인 쉐드 아쿠아리움이 지난달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휴업으로 인해서 뭔가 말씀하셨던 기회를 찾은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 아쿠아리움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이 동물들에게는 이 휴업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아하. 해당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네. 펭귄들이 원래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할 이 길목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는 이 수족관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 32살의 펭귄 웰링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웰링턴이 수족관을 돌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 이제 돌고래와는 사실 평생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북극에 사는 돌고래가 있고 네. 이제 남극의 펭귄이 살기 때문에 둘은 절대 만날 수가 없대요. 근데 수족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휴식을 또 취하고 이 동물들이 이 야생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수족관에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저 수족관에 있는 그 돌고래인가요? 그 이름이 벨루가인가 그렇게 됩니까? 최재명 네, 교수님? 벨루가라는 이름이 네. 영어 이름 벨루가고 정확히 우리 얘기하면 흰고래인데요. 아. 이게 최대 몸길이가 4.5m 정도 네네. 돼요. 최대 몸길이가 4.5m 정도 되고 몸무게는 1.5톤 정도 됩니다. 아하. 상당히 크죠. 그 벨루가라고 이제 영어 이름이 그런데 우리는 흰고래라고 부를 수 아하. 있고. 지금 김기영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 벨루가라고 하는 것은 북극에서만 살아요. 아, 그래요? 그 펭귄은 남극에서만 살고. 어허. 그럼 결국은 만약 저 수족관이 아니었다면 두 동물이 만날 기회는 전혀 없는 거죠. 이야. 북극과 남극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펭귄이 저렇게 사람들이 구경하러 걸어다니는 길을 가게 되면서 저 창문 사이를 두고서 유리벽 사이를 두고서 결국 두 동물이 마주쳤다고 하는데 저것도 신기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육사들이 서로 같은 포즈를 취해야 돼. 그러네요. 날개를 네, 이렇게 보면서. 날개. 그 사육사들이 네.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못 오잖아요, 수족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 그다음에 먹이들을 이용해서 동물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 새로운 네. 어떤 변화들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야성성을 드러내도록 장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리더격인 펭귄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수족관을 이렇게 막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야, 대장 펭귄이 오란다. 우리도 가자. 네, 펭수 성대모사를 해봤는데 별로 안 똑같다는 지적이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펭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펭귄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동물들이 막 접촉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서배 변호사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4살짜리 말레이시아 호랑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 동물원에서 미국 내 동물원 첫 감염 사례이기도 하고 호랑이로서는 세계 최초의 감염 사례입니다. 이 동물원에는 이 호랑이 외에도 또 다른 호랑이와 6마리 사자도 동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호랑이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게 해당 그 호랑이에요? 확진돼?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호랑인데 이 현지에서는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원 사육사가 이미 있었고 네. 이 사람으로부터 이 호랑이가 코로나19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승남 원장님, 사육사한테 동물이 감염됐다. 그러면 만약에 저 이제 호랑이가 감염된 걸 모르고 다른 호랑이가 또 저 호랑이 옆에 있으면 또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역학조사는 안 돼 있거든요. 아직은요. 저번에도 우리 반려견도
하나 이렇게 그렇죠. 적이 네. 있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반려견 필요하거든요. 요새 우울하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반려견도 되게 좋은데 네. 그 반려견한테 확진자가 기침을 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몰라 그 반려견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견을 있더라도 만약 고양이 확진자든지 자가 격리자일 경우에는 그 동물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타치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도 동물을,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일상이 지치잖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인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매우 이제 유쾌한 이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호주 국민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통을 비우러 나가는 건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 기회만이라도 우리가 그냥 저버릴 수는 없다. 뭐 온갖 이제 드레스로 차려입고 내가 화려하게 이 외출의 기회를 그냥 소비할 수는 없다라고 세상에. 해서 이 해당 여성 데니엘라 에스큐라는 호주 시민께서요 쓰레기통 외출이라는 SNS를 바로 개설을 했고 네. 그러자 19만 명 넘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분리수거 드레스 코드가 저렇게 됐네요. 참 우아합니다. 그래도 쓰레기 버려도 우아하게 버린다는 저 생활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그래도 웃음을 찾자는 보세요. 다양한 복장으로 쓰레기통 외출 인증샷을 막 올리고 있는데요. 챌린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렇게 나도 쓰레기통 버리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라고 올리는 인증샷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멋진 옷을 입는 게요. 호주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기영 아나운서? 네, 바로 유럽의 영국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네. 사실상 본인의 업무를 멈출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하. 바로 영국의 우체부들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겠죠. 근데 이 우체부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을 잘 못 만나니까 유일하게 내가 각각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럼 재밌는 복장을 입고 주민들을 찾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해낸 겁니다. 바로 공주 복장을 한 존 메슨 씨가 보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군요. 예. 네. 덩치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입고 계신데요. 네. 어쨌든 그 왜요? 의도가 잘 어울리는데요. 네. 예, 의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예쁘고요. 네. 어쨌든 왜 이렇게 유니폼을 벗고 공주 옷을 입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입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주민들이 가족 위에 만나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면은 네. 나라도 웃음을 주고 싶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저런 어떤 아이디어는 일단 낙천적 성격이 있어야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최재만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저런 생각들을 갖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좀 딱딱하고 만나기 어렵고 또 만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 저런 모습이라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이도 것 같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체부 중에 또 한 분도 있어요. 영국 노팅엄셔 맨스필드 우드하우스 마을에 네. 글렌 월터라는 사람은 또 무슨 복장을 했냐면 얼굴에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근데 지금 아직 사진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 네. 타이거 마스크를 쓰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암울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바꾸고 아, 네. 주민들이 웃는 걸 다시 보고 싶었다. 저기 나오네요, 지금. 네. 지금 공주 복장도 나오고 타이거 마스크 쓴 사람 나오고 저렇게 이제 동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우체부들이 조금 전에 피카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체부들이 결국 이제 우편물을 나르러 다니는 거잖아요. 네. 다니게 되는데 결국 가서 사람들을 보면 저런 복장을 하러 오니까 일반적인 우체부 복장이 아닌데 사람들 볼 때는 조금이라도 웃음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달하고 싶었다. 네. 우편물뿐만 아니라 행복을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각지에서요. 이 코로나19 정말 이 난리 속에서도 저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는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세계 각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CNN을 대표하는 앵커 이 에린 버넷이 진행하는 뉴스 쇼에서는 한 여성의 인터뷰로 인해서 이 스튜디오가 눈물 바다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전한 여성은 모라 르윙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분이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은 20년 넘게 뉴욕 퀸즈의 한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코치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무렵에 코로나19 증상이 발현이 됐고 지난 주말에 인공호흡기를 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42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남겨진 이 여성이 세 자녀를 홀로 키우게 된 상황인데요. 이 사연을 전하면서 앵커의 눈물바다가 아주 그냥 터졌다고 하고 그리고 문제는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장례식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남편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131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 장례식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인터뷰 장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the doctor took the phone and he said, "I'm sorry, but there's no more pulse." And then I played our wedding song for him. But I don't want anybody else to experience this. This morning I woke up to a notification on my phone that 43 in Nassau County, 43 people alone overnight died. It won't happen to them. But maybe they're carrying it and they don't know it. So our viewers know, I mean, I think your love for him. I'm sorry, you made me cry, actually. It's a beautiful thing. But I also wanted everyone to know about the love that your community had for your husband. 사실 어느 죽음이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이 뭔가 인터뷰 사연을 전하는 앵커의 마음도 북받치게 하는 이 사연 참 이제 아내가요 이 아내분께서 이승남 원장님 네. 이 당부의 말을 전했대요. 네. 이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무적이 아닙니다. 감염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반드시 집에 머무세요. 자가격리 그런 걸 하라는 얘기고 이제 그런 당부의 말도 지금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부족할 텐데 사회적으로 미국 지금 상황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시청자한테 당부의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아이들도 아직 계시나 있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왜냐면 이 남편분이 42살이에요. 굉장히 젊잖아요. 네. 농구 코치죠.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걸릴 정도인데 당신들이 내가 젊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절대 안심하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지금 아무 사람 막 놀고 그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뭐 해변 가서 놀고 막 술도 먹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 얘기 꼭 들으시고요. 제발 좀 집에 계시고요. 네. 격리할 동안 꼭 격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의 생명을 뺏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경각심을 늘 잃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이 아내분께서 정말 그 슬픔 가운데서도 전해주신 거예요. 그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CNN 앵커 얘기 나온 김에 사실은 그 크리스 쿠오모라는 또 한 명의 유명한 CNN 앵커가 있는데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 받았었잖아요. 김기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가벼운 감기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 쿠오모 앵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자신의 증세를 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아프고 심각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전하면은 이 크리스 쿠오모 앵커가 원래 몸무게가 한 104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그런데 3일 만에 6kg이 빠졌다고 하고 세상에. 먹는 거를 거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살이 진짜 빠졌다고 많이 합니다. 헬스케졌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한이 매우 심해서 이를 너무 악물다 보니까 이가 으스러질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네. 지금 쿠오모 앵커의 이 상태가 어떤지 직접 화상 인터뷰를 했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doing well. The beast comes at night. You know, as we know, the healthcare workers have taken to calling the virus the beast. I understand why. My fever has gone up a couple of degrees. Nights are tough. I've lost 13 pounds in 3 days. Wow. Now, I'm a big guy. I started off at 230 pounds. My wife is feeding me like, you know, we were still in the dating phase. So it's not like I'm hurting for nutrition. I'm eating and drinking constantly. I'm just
sweating it out, and it's the sickness. 정말 그야말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최준문 교수님, 저 쿠오모 앵커가 코로나19 국민에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치르게 된 계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형 때문에 그래요, 형이 누구냐면 뉴욕 주지사입니다. 현재 뉴욕 주지사고요. 아하. 앤드류 쿠오모라고 하는 형인데 지금 두 오른쪽에, 사람이- 네. 예, 아하. 맞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확진되기 전에 인터뷰한 장면이에요. 아, 맞아요. 본인이 네. 진행하는 CNN 프로그램에 형을 이제 인터뷰 대상으로 삼아서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람들에게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두 사람 얘기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동생이 쿠오모 앵커가 뭐라고 했냐면 뉴욕 주지사이자 자신의 형 쿠오모,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에게 전화 좀 해라. 이렇게 먼저 선방을 날립니다. 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쿠오모 주지사가 야, 내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엄마한테 통화했는데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하신대. 너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우리 같은 여기 우리 프로그램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 엄마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의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서 시청자들도 웃음을 지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지금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뉴욕에서 일어난 이 코로나19 방역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덕분에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아코디언 연주로 격리된 부모님을 위로하는 청년 소식입니다. 이 칠레 언론에도 소개된 청년인데요. 이 칠레 비오비오 지방의 우알펜에 사는 곤살로 아쿠냐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같은 동네에 부모님과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매일같이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이 부모님이 창문 커튼을 열고 청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대신에 창문은 열지 않죠.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청년이 능숙한 솜씨로 아코디언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에 맞춰서 부모님이 서로 포옹한 채로 흥겹게 춤을 추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코디언 연주도. 세상에. 많이 들어본 멜로디 같기도 하고. 네, 저 안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시군요. 세상에. 정말 효자입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에만 정말 효심 가득한 분들 계신 줄 알았는데 외국에도 저렇게 보세요. 창문 너머로 엄마 아빠 얼굴 만질 수는 없지만 저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엄마 아빠를 응원하는데 자가격리 중이신 엄마 아빠를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저렇게 아코디언 연주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바로 이제 기저질환으로 외출을 할 수가 없고 얼마나 이제 외로울까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들이 부모님에게 이 조금이라도 이 사랑을 실천해드리는 이 방법이 나는 아코디언을 매일같이 연주하는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화면에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젊은 것 같지만 이제 본인도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실천한 이 사랑을 내 아들도 배우고 언젠가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자기와 같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분은 정말로 이 올바른 사고방식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내 부모한테 한 행동을 그대로 내 자식이 나한테 한다는 걸 그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대단한 효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합니다. 남미 상황도 코로나19로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남미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외출을 자제시키기 위해 각국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파나마에 이어 이 페루도 성별에 따른 외출 이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즉 월수 금요일에는 남자만 외출이 가능하고 화, 목, 토요일에는 여자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일요일은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남녀 모두 외출이 금지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했더니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연출됐는데 네. 3일과 4일 수도 리마에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저렇게 쭉 줄을 늘어서 진짜 남성들만 있네요. 하루는 남자들만 줄을 서 있고요. 네. 또 하루는 여자들만 줄을 서 있는 진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승남 원장님. 네. 남녀 외출 이부제가 도움이 됩니까 진짜? 될 수밖에 없죠. 아, 왜 그럴까요?
일단 반으로 줄잖아. 사람이 반으로 주니까 그러네요. 그만큼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저절로 거리 두기가 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되냐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연인들 만나면 어떻게 껴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하게 되니까 껴안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밀접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처음에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우스꽝스럽다. 아, 뭐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런 방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솔깃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저런 풍경이요. 결혼식 풍습도, 풍경도 바꿔놨잖아요. 김기영 아나운서. 예, 코로나19 때문에 뭐 결혼식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죠, 지금. 네.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내고 결혼식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한 부부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됐냐면요. 하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결혼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화상 통화를 하듯이 하객들 그리고 이 친족들이 함께 화면으로 이 예식을 지켜볼 수가 있던 겁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럼 마지막에 단체 사진 찍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찍었냐? 방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큰 화면에 이 결혼식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재밌네요, 되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신랑 신부가 직접 셀카로 모든 하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그 번뜩이는 아니. 아이디어인데요. 예. 잠깐 방금 나온 사람 누구예요? 네, 박명수 씨입니다. 박명수 씨? 아니, 최재범 교수님, 박명수 씨 지금 왜 갔습니까? 왜 여기? 나왔냐면 원래는 이걸 지금 모 기업이 사실은 주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온라인으로 이 영상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기업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 기업에서 박명수 씨를 섭외를 해줬어요. 축가로. 저 신랑 신부와 지인은 아니고? 아니죠. 아.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어떤 얘기였냐면 네. 저기에 박명수 씨도 영상으로 축가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영상으로 오는 게 아니었고. 아하. 그래서 원래는 영상으로 뭐 바보가 바보에게나 노래 있잖아요. 네. 본인 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바보가 바보에게 열창을 하려고 했는데 깜짝 등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지금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영상으로 올 줄 알았는데 박명수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직접 나타나게 되니까 저걸 보고 있던 분들도 좋아하고. 깜놀했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박명수 씨가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영상 박명수 씨의 깜짝 등장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라 이렇게 못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겁니다.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속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가서 축구하면 바보에게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행복하시고 아주 훌륭한 그런 결혼식 치르세요. 축하합니다. 뭐죠? 안녕하세요. 네? 뭐야? 하지수 박지혜님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10대 축가 바보에게 바보가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처음에는 못 가니까 영상 메시지 전합니다라고 좀 낙담시켜놓고 깜짝 등장해서 기쁨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결혼식뿐만 아니라요, 뭔가 다른 곳에서도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였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바로 신입사원 채용장입니다. 요즘 어떤 이제 공채를 치르든지 간에 학교를 빌려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랬었죠. 워낙 코로나19 전국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빌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좁은 채용 시장에 손을 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안산도시공사가 깜짝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뭘까요? 바로 이게 뭐예요? 예, 여긴 축구장입니다. 네. 평소에는 축구장으로 쓰이는 안산 와 스타디움인데요. 여기에 5m 간격을 두고 서류 전형을 통과한 139명을 시험을 치르게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139명이 빽빽하게 이제 그러니까 비교적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4월 초라고 하지만 이번 주말 상당히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수험생들은 이 시험지를 꼭 붙잡고 이제 추위를 좀 이겨내 가면서 이
좁은 이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직원분들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이 책상 그리고 손소독제 다 비치를 하고 책상 걸상을 다 소독을 한 다음에 응시자들을 이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위에서 드론으로 바라본 모습은요, 진짜 무슨 이 사람들이, 응시생들이 작게 보니까 바둑판 같잖아요. 그렇게 정말 5와 열을 딱 맞췄어요. 5m, 5m 간격으로 딱 맞춘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승남 원장님, 근데 저렇게 하면 물론 응시생분들은 손을 호호 불어, 어제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호호 불었겠지만 감염 위험성은 상당히 좀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아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침을 해도 2m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누가 혹시 무증상 감염자나 혹시 그런 사람이 기침을 하더라도 날아가 버리니까 바람으로. 그래서 특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험 방법입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많이 추천합니다. 저런 곳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곳곳 우리 생활 곳곳에 좀 적용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의 이분을 조명하고 있어요. 집중 조명했습니다. 누굽니까? 김기화 아나운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 진짜 영웅이 떠올랐다면서 우리나라의 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어허. 이 글에서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요. 네. 그녀의 단호한 메시지, 잘 분석된 정보, 침착함의 조화가 국민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다. 야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카리스마 있고 네. 자존심 강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야,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좋은 표현은 다 여기 들어있네요,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 일반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신뢰도를 많이 줬어요. 저는 그 인터뷰한, 제가 이제 언론학 전공이고 커뮤니케이션 전공인데 저번에 또박또박 인터뷰한 내용 침착하게 상황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부분, 이건 위기관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 때 국민들이 정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목소리 톤도 그렇고 네. 차분하게 대응하고 모든 질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네. 입고 나오신 옷은 이제 민방위 보이거든요. 네. 저게 보통 재난 상태나 방역 상태 이럴 때 이제 공무원들이 입는 옷인데 아주 전투적인 모습, 전투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는 제가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원래 처음 나오셨을 때는 모직 코트 같은 걸, 오직 정장 같은 걸 입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짧게 자르신다고 그래요. 머리 손질하고 나오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네요. 왼쪽이 그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매직 저런 정장을 입고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저런 모습으로 나왔고, 염색도 제대로 못해서 흰머리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흰머리에 변천사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진짜. 그만큼 어허.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세상에. 업무의 과중함을 계속 겪고 있는데, 그만큼 저렇게 희생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기침하면서 손을 가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좀 믿음직한 모습으로 들려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신뢰감을 얻는, 외국에서도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저 모습만 봐도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정말 정은경 본부장님 아주 칭찬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표본을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전국을 또 넘어서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제 방역 당국의 수장을 보면서 마음을 안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 인터넷상에서 또 화제가 되는 게 이 머리 스타일 변천사거든요. 저희가 이제 뿌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뿌리 염색을 하지 못해서 계속 이제 흰머리가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제 네티즌들도 많았고 해서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대학교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후배인데 실제한 얘기로 지금 저 후배인데 솔직히 그 눈이 좀 안 좋은 상태도 불구하고 그래 얘기 전혀 안 하고 하니까 저 좀 불쌍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저 자리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책임은 무한대로 많고 권한은 별로 없다면서요, 정말로. 그러니까 잘하면은 그냥 동등이고 본전이고 하면은 다 두들겨 맞는 자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네. 이제 저런 분이 있어야지만 돼요. 솔직히 얘기해도 대만 쪽인가 어디서는 원래 복지부 차관인가 누군가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대처를 빨리 해서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저런 분들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방송 끝나시고 우리 이승남 원장님이 또
격려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더 네.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한국 예찬한 게요. 월스트리트저널뿐만 아니라요. 이분도 한국 엄지척 그랬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누굽니까?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미국 인기 토크쇼 데일리쇼에 나와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평가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 검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24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나라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미국도 한국처럼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또 세계적 미래학자 에릭 토플도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면서 한국을 주목할 만한 모델 국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은 24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온 나라다. 이 찬사 뭔가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허. 왜냐면 우리가 확진자를 빨리 발견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격리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환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접촉한 사람들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라든지 네네. 공전화 박수 그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빨리 또 그걸 갖다 검사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빨리 이 뭔가 증상 있는 사람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증상 있는 사람은 빨리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나라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엄지척 대한민국 정말 엄지척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 특파원 한국에 있는 특파원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아나운서 왜 그런 거예요? 예, 이 BBC의 로라 비커라는 기자도 엄지척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왜냐면은 서울에서 택시를 지금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서울에서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아유 요즘 그 외국인들은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 텐데 이거 한 장 써 하면서 마스크를 선뜻 내줬다는 야, 겁니다. 이거 진짜 요즘 찾아보기 힘든 마스크 인심을요? 그러니까 요즘 어허. 뭐 그 현금보다 더 좋다는 진짜 마스크를 그 금스크라는 마스크를 줬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로 우리가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에 대한 그 이제 제도가 그 이후에 이제 마련이 되면서 그러니까 로라 비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 이제 외국인도 기사님 마스크 구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님이 여기서 아니야. 이거 안 가져가면은 안 내려줄 거야. 아주 그 행복한 협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아니, 근데 이런 모습은 진 풍경이 또 할 거예요, 외국인의 눈에는요. 최재만 교수님. 그렇죠. 지금 뭐 마스크가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물건 중에 그렇죠.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브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분이 본인 걸 나눠준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그 귀한 마음입니까?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혹시 못 사지 않았을까 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심함도 느껴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한테 드려서 참 잘하셨다. 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민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 로라 비커 기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썼던 분 중에 그래요?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지난달 26일 날 대구 영남대병원에 처음으로 영남대병원 드라이브 스루 네. 그 진료소가 발음 생겼을 좋으신데요. 때. 아, 드라이브 TH 발음. 스루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최초로 보도했던 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아까 나는 김기혁 아나운서가 그 노라 비커가 얘기한 말을 영어로 할 줄 알았어요. 아하. 그런데 한국말로 하셔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의미 노라 전달이 비커 안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영남대병원에 있는 선별제를 최초로 보도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기자이기도 해서 네. 물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걸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서로가 선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은 좋은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드라이브 뚜루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요, 진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걱정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오늘 화제가 됐던 미국의 유학생 2명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삼각김밥만 하루 종일 먹더라도 한국에 세상에. 있는 게 정말 천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와. 취지였는데요. 네. 이 단순히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아서 가슴을 쓸어내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학생들은 이제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인데요.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유학생 얘기 들어보시고. 미국에보다 한국에 더 안전해요. 왜냐면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국은 코로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스크 처음 썼어요. 많이 답답해요. 근데 건강 꼭 해야 해요.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아침 가끔 저녁에 먹었어요. 매일 편의점 라면 삼각 김밥 매일 먹어요. 세상에요. 그런데요, 앞서 그 사진의 이제 마지막 보니까요, 진짜 옆에 컵라면이 쌓여 있네요, 세상에. 그 숙소에 진짜 책상에 쌓아놓고 보세요. 저걸 또 먹으면서 진짜 얼마나 또 질릴 거예요. 저런 음식만 많이 먹게 되면 삼각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어쩌다 한번 먹으면 맛있지만요. 그런데 저걸 먹으면서도요,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해요 라고 미국 대학에 이메일까지 보냈대요. 게리과 마가렛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치가 올라오던 2월에 가족뿐만 아니라 미국의 본소속 대학 총장으로부터도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아하. 그렇지만 고민 끝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미국 대학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게릿이 이 미국 대학 총장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그 제목으로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아 메일을 보냅니다. 그 요지가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 게릿이 이 메일과 관련해서 지금껏 과제나 시험으로 에세이를 수급했었지만 그 어떤 에세이보다도 공들여서 메일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정말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는 게 정말 진심으로 다행이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승남 원장님, 네.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집어봤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질본에서 맨 처음에는 좀 저거 했지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응을 굉장히 잘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굉장히 너무 열심히 도와줬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대구 그때 시민들이 도시락을 싸고 날려줬잖아요. 자기 가게를 닫고도. 맞아요. 이게 협조가 잘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우리나라 같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낸 나라가 없답니다. 뭐 돈 많다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자선하는 거 말고. 그 마지막은 뭐냐, 일부 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협조를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2주간 더 격리 더 맞아요. 남았잖아요. 더 서로 이렇게 격리 자가 격리 잘 해주시고요. 맞아요. 서로 믿고 가면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랐지만 제가 지금 깜짝 놀랐지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렇게 자가격리 잘 지키고 삼각김밥 라면을 때우면서도 한국에 있는 걸 더 안전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미국 유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이미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18살 미국 유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미국의 기숙사에 있을 때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증상. 예를 들면 오한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몸에 그 몸살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검사를 받고 선별진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해열제를 2박 3일 동안 20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이미 발열과 근육통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일 날 해열제를 2박 3일 동안 20알을 먹고 미국 현지 공항에 발열 검사를 통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려면 37.5도 이상이 되면 탑승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죠. 해열제를 먹고 열을 떨어뜨려서 탑승을 하고요. 그리고 25일 날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문제는 또 네. 하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 상태 질문서라는 걸 답변을 써야 됩니다. 네. 발열 있는지 근육통 아하. 있는지 여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제가. 문진표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다 없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은. 저 표시에다가 잘못 써서 결국 발열 감지기 체크하고 체온 측정만 거쳐서 통과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건강 상태 질문지에 만약에 그런 표시가 돼 있으면요 격리시켜서 그러겠죠. 진단을 받습니다. 아하. 그래서 확진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고 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26일 날 부산에 이제 본인의 집이 부산이에요. 아, 부산까지 그래요? 가서 아하. 부산에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해열제 복용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털어놓게 됩니다. 보세요. 건강상태 질문서
공항 검역 당국에 제출했던 거 보세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 아주 지금 몸 상태가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속여서 비행기도 탔고 미국에서도 탔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부산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김경아 아나운서 접촉한 사람들은 아예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조사에서는 그 이제 부산 동래구에 이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아버지 차를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네. 뭐 4-5시간 걸릴 텐데 휴게소 한 번을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은 가질 수밖에 그럴 없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분들의 마음도 지금 불안불안할 거 아니에요, 김경아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이 속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거기서 성실하게 착용을 했는지도 조사를 해야겠지만 아하. 거기서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옆자리나 앞뒤 자리의 사람들이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게 뭔가 발열 검사 이런 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그 질문지에만 상당히 의존을 합니까? 질문지에 별로 증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어차피 이게 모든 사람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분같이 해열제를 먹고 온 경우에는 열이 안 나니까 직접 대고 하더라도 안 나요. 왜냐면 이 해열제를 먹는다고 평생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먹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열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할 때 1시간 전에 먹은 열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럼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 양심이죠. 자기 양심이 그 기내에 탔던 20명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가 확진자 됐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요. 감염자. 네. 또 한 가지 거기서 나이가 많으시면 어떻겠어요? 좀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동안에 솔직히 4시간에 못 가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 방광이 좀 작기 때문에 오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소변을.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번 이상은 갔을 거예요. 아하. 그럼 거기 가서 어디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네. 접촉한 사람들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궁금한 게요. 이 유학생이 2박 3일 동안 해열제를 모두 20알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이 뭐 열을 내리고 그걸 떠나서 일단 20알이 혹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그 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안전한 몇 배를 먹어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수말하면은 하루에 8알 정도 먹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에서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간이 나쁘거나 뭐가 나쁜 병이 있거나 그 약에 대해서 알러지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제일 중요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양심 선언. 양심, 그렇죠.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그 유학생이 20알이나 먹었다니까 혹시 그 약물 과다로 혹시 뭐 더 부작용 없나 이런 데까지 걱정해 주는데 세심하게. 그런데 지금 장현민 변호사님, 네. 뭐 미국도 지금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마 단단히 뿔났겠지만 일단 우리 방역 당국도 단단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예,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굉장히 중대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내거나 본인의 증상을 숨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정말 엄벌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고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역 당국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 복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큰 위험이 되고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일부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올 때 몸이 좀 이상하면 아예 약도 먹지 말라는 거냐? 이럴 수 있냐 뉴스파이터? 이러실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건 또 아닙니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증상자분들도 입국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입국할 때 증상과 복용 약품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즉 솔직하게만 언급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증상자가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출국을 하려고 할 때
출국 국가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확진자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어쨌든 지금 방역 당국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 걱정하니까요. 근데 이 유학생 말고 두 번째 분노 유발자는 대체 누굽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번에는 분노 유발자들입니다. 바로 한 부부가 이런 네.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군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 부부는요, 자가격리 2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주 동안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외출을 하면서 무단 외출을 일삼으면서 굉장히 방역 당국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어떤 행동을 저질렀길래 지금 이렇게 분노가 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3월 22일에 군포 효사랑 요양원에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85세 여성이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 50대 부부와 딸이 당연히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지난 1일과 3일 이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네.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이 나란히 외출하는 등 상당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 기간 중에 남편이 무려 7일, 아내가 무려 6일 동안 외출을 감행했는데 네. 남편의 동선을 설명해드리면 네. 5일간 동군포 TG 물류센터를 방문합니다. 네. 심지어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일 검체 채취를 받고 나서도 오후 2시 38분께 화성 발안에 위치한 복권방 두 곳을 들르고요. 아내는 6일간 자차와 도보로 주유소, 음식점, 상점 등 당동과 금정동 일대를 활보합니다. 네. 역시 검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은행 ATM, 마트, 교회 주차장 등을 잇따라 네. 방문하기도 하는데 급기야는 이 부부와 딸 일가족이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7시 20분까지 용인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인근으로 나들이를 떠난 사실도 네.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술관 인근이에요. 미술관 뭐 전시 관람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미술관 애초에는 그렇게도 알려졌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을 요청했고 그래서 언론들은 다시 정정을 하고 있어요. 호암미술관 인근으로 나들이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동선 몇 개만 들어봐도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요. 또 한 가지 이분 중에서 특히 뭐 여러 군데 특히 제가 보니까 물류센터하고 그다음에 여자분이 은행 ATM기 했잖아요. 네. 그럼 딱 거기는 어떻게 대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또 번호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그러네요. 아하. 이건 100% 거기 손 닿은 사람들은 저희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다음에 거기 하게 되면 몇 시간 간다고 그랬죠. 저희가 구리 아닌 거는 3일 동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만 해서 거의 3일 동안 간 사람은 거의 다 그 사람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일부 다른 사람들 잘 협조를 잘하는데 일부 국민들이 진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생명을 갖고 놉니까? 그러니까 그 ATM기 같은 그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는 바이러스가 최대 3일까지 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ATM기나 이런 음식점 상가를 방문하셨던 그 동선을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선별 1339를 먼저 연락하셔가지고 당국의 조치를 따르시는 게 일단 그곳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걱정을 조금 더 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요. 장현미 변호사님 이 부부가 애초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밖으로 이렇게 무단 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방역 당국은 까맣게 몰랐어요? 이 지금 자가격리 앱을 깔게 되면 이 휴대전화 사용지에 근거를 해가지고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바로 이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본인들이 외출을 강행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출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단적인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 그때는 확진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 해제 전에 하루를 남겨놓고 잇따라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곳을 외출했을 때는 자가격리 기간에 돌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부가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곳을 동선을 방문하셨던 분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은 나 외출한 적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군포시가
지난달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에 집을 이탈했고 역학조사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역학조사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게 군포시 입장이라고 하면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역학조사라고 해서 역학조사관이나 아니면 군포시 방역 당국이 네.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동선 확보에 예를 먹고 있대요. 동선을 빨리 네. 확보해야 관리도 하고 아니면 가서 방역도 하고 또 네. 접촉자를 찾아내서 검사를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가격리를 네. 하든지. 그런 일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먹고 있고 현재로는 이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서 네. 이분들의 행동도 잘못됐지만 행동 이후에 반성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방역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은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승남 원장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요. 정말 양심적 이 국면에서는요. 코로나 국면에서는 개인의 양심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는 분노 유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자가격리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누굴까요? 예, 바로 대전에 거주하는 40대 간호사입니다. 이분이 스스로 자원을 해서 대구 동산병원에 의료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아이고 대단한 일 하셨어요. 진짜. 예, 맞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의료진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환자실,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떨쳐내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견 근무가 끝난 거예요. 네. 끝나서 의료 지원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제 집으로 그러면 대전으로 갔어요? 예,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죠. 그렇죠. 의료진도. 아하, 예. 네. 근데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으로 가도 무방해요. 네. 그런데 이분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허. 바로 가족들이라든지 혹은 내가 집으로 가는 동안 혹시나 다른 사람이 접촉돼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야. 혼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그럼 2주간 자가격리 어디서 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일반 집에 있지 않았어요. 이분이 고향이 아마 전북 장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전북 장수군 도장마을이라는 곳에 네. 그게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절이 있는데 절이 이제 산본에 있잖아요, 보통. 산 중턱에 절 바로 아래에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그 빈집이 무슨 집이냐?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별채예요. 근데 여기는 전기만 들어가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간살이가 없어요. 아이고. 생필품을 쓸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전기만 들어가는 그 집에 숲속에서 혼자 지낸 거예요. 13일 동안을. 아하. 격리를 본인이 한 겁니다. 네.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갖다 주는데 이것도 문을 열지 않아요. 어머님이 예를 들면 음식이나 생필품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세상에. 어머니 가시고 나면 문 열어서 그거 가져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격리를 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움직일 때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어머님도 마스크를 쓰고 저 딸분도 마스크를 써서 절대로 격리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걸리지 않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한 이 모습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고 박수 보내야 되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저희 그 산속 별채가요. 전기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실 거잖아요. 그럼 TV는 있겠지. TV도 없답니다. 그냥 진짜 불만 들어온대요. 그럼 휴대전화 한 대 의지한 채 저곳에서 정말 거의 유배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 산속에 혼자. 그리고 산이면 얼마나 밤에 춥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하니까 외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혼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간호사분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이 간호사 A 씨가 지난 29일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이 심해지자 재차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장영수 전북 장수군수도 이 간호사님의 훌륭한 대처와 봉사 및 희생정신에 감사드린다는 SNS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 간호사님 처음에 음성 나왔다고 나 괜찮아 하고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일단 부모한테 옮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가격리자를 그냥 앱으로만 두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웃집에 알려서 이분들 좀 감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옆집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은요, 여기 이제 부모님이 전라북도 장소에 살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은 그나마 음식을 따님한테 음식 갖다 주려고 그 산속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어머님은 그래도 따님한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접촉한다고 판단하시고 아예 아버님은 짐을 챙겨서 딴 데 기거하셨대요. 정말로 이 가족이요. 방역에 대한 진짜 이 철두철미한 정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추가 감염 확산을 막지 않았나.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건 정부가 한번 진짜 사례를 좀 진짜 상을 주고 포착이 진짜 좀 그래야 됐어요. 됩니다. 예, 예. 정말 이 국면에선 정말로 장한 일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